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드셔도 잡히지 않던 혈당과 혈압이 마트에서 영원도 안 하는 것 하나로 3개월 만에 안정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57%가 고혈압까지 함께 앓고 계십니다. 10명 중 6명이 혈당과 혈압 두 가지를 동시에 앓고 사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혼자 있을 때보다 무려 7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것, 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오이가 왜 당뇨와 고혈압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이 속에 숨겨진 5가지 놀라운 성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셋째,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실제로 3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킨 분의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섯째, 계절별, 상황별 오이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황금식품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72세 최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앉으시면서도 다리를 조금 절뚝이셨고 신발을 벗으실 때 발등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5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추가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고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밤에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니 수면도 부족하셨고 낮에는 항상 피로하셨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무릎도 아프고 기운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보느라 평생 당신 건강은 뒤로 미루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좋아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열심히 드셨어요. 특히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바나나, 포도, 수박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위해 드시던 그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혈관을 더 힘들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최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과당이 문제가 됩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거든요. 저는 최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더 드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영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바로 오이였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오이요? 그게 뭐가 좋다고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어요. 맞죠? 처음 들으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오신 최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뿐해지셨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은 절반으로 줄이셨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이렇게 강력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이랑 비슷합니다.
수도관에 때가 끼면 물이 잘 안 흐르고 압력이 높아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터질 것 같은 것처럼요.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 나트륨을 강제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오이 100g에 칼륨이 약 147마이가 들어있고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g이니까 오이 1개만 드셔도 칼륨을 440마이가기 이상 섭취하시는 겁니다. 2015년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량이 하루 1.0mg씩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1mmHg 낮아진다고 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혈압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오이 1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손발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사라지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고여있던 물이 함께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발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신다면 그건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발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말을 잠깐 벗어보세요. 발목에 선이 깊게 파여 있다면 오늘부터 오이를 시작하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항상 나중으로 미루셨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나이 드셔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오이 몇 개만 사셔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이가 강력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후 혈당 급등,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 한 그릇 드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오이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고작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흰쌀밥이 73, 식빵이 75 정도 됩니다. 당근도 71, 수박도 76이에요. 그런데 오이는 15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드시면 밥의 혈당 지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당뇨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 식사 전에 오이를 100끼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8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오이 반 개씩을 드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어요. 이렇게만 바꾸셨는데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78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하나도 늘리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 드시기 전에 오이 먼저 드시는 것.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이가 강력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 속 피세틴 성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시면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뇌경색이나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피세틴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세틴은 노화로 인한 신경질환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피세틴뿐만 아니라 아피제닌이라는 생체 활성 화합물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고혈당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뇌혈관까지 가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최 할아버지는 3개월 후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관벽 두께를 재는 검사인데 이전보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약만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우리 모두 손주들이 학교 졸업하는 것도 보고 싶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치매 걱정 없이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시려면 오이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이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첫 번째 궁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오이의 칼륨과 만나면 혈관벽을 강화시켜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니까 심혈관 건강에 최고 조합이죠. 아침에 오이 반개,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설탕은 독입니다. 레몬 몇 방울 짜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C도 추가되니까 더 좋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과와 오이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섭취할 때보다 혈당 안정 효과가 31%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궁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피세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식초의 초산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시너지 효과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버무려 드시면 최고의 혈당 관리 반찬이 됩니다. 이거 한 그릇만 드셔도 식사 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오이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오이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오이를 잘게 다져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딜 허브나 민트 잎을 살짝 올려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 궁합은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오이의 피세틴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항염 효과가 강화됩니다. 게다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두부와 함께 무치거나 오이 냉국에 두부를 함께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궁합은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이거 의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특급 간식입니다. 땅콩 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오이 스틱에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살짝 찍어서 드세요. 단, 땅콩 버터는 반드시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려요. 성분표에 땅콩만 적혀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오이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첫 번째,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오이 하나에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14%나 들어있는데 생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식초를 뿌려서 드세요.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넣으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이걸 모르셨어요.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드셨는데 알고 보니 영양소를 다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오이와 알코올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가끔 오이 무침을 안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이의 이뇨작용과 알코올의 이뇨작용이 합쳐지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오이의 혈당 안정 효과를 상쇄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일반인에게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오이 섭취량을 정하세요. 일반적으로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최할아버지가 실제로 3개월 동안 어떻게 오이를 드셨는지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잔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을 드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첫 번째 음식으로 오이 반개와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든 주스를 드세요. 여기에 레몬 몇 방울 짜서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이걸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 국, 반찬 그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단, 아침 식사에서 바나나는 빼세요. 바나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50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셨는데 사실은 혈당에 부담이 가는 과일입니다. 오전 10시 아침 간식 시간입니다. 출출하시면 오이 스틱 2-3개를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서 드세요.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낮 12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전 15분에 오이 반개를 식초에 살짝 버무려서 드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1스푼, 소금 1꼬집,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40이나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무가당 땅콩 버터에 찍어 드세요. 오이 스틱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최고의 간식이에요. 빵이나 과자 대신 이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가 0.5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오이 냉국을 곁들이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된장이나 고추장 풀고 식초 살짝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저녁에 이 냉국 한 그릇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셨는데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양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 이후는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단,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오이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몸속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에 오이를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고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항상 나중으로 미루셨죠.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실 시간도 없이 일만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나이 드셔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약은 약대로 드시고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고 그래도 혈당 혈압은 안 잡히고 저는 그런 어르신들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트에서 오이 몇 개만 사셔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이 하나로 정말 그게 가능한가? 충분히 의심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직접 설명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이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는 걸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같은 약을 드시더라도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신 분들은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의 종류만 늘어났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다 보니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혈당 지수 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이가 특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저도 문헌을 찾아보고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식품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꾸준히 드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차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이를 시작하고 첫 일주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주에는 주로 수분과 나트륨 균형의 변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좋은 신호입니다. 몸속에 쌓여있던 나트륨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그 나트륨이 잡아두고 있던 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게 부종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최 할아버지도 일주일째에 이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발이 좀 가벼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째에는 양말 자국이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에는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꽉 끼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5일을 시작하고 2주에서 4주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 시기에는 혈당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던 분들이 식후에 덜 졸리다,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당 측정을 꼭 해보세요. 5일을 드시기 전과 후의 식후, 이 시간 혈당을 비교해 보시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숫자로 확인하시면 동기부여가 훨씬 강해지거든요.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이 지나면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관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이 시기에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 조절을 논의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더 빠르게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이를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오이를 드시면서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오이를 열심히 드시더라도 동시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이 줄이셔야 할 대표적인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어느 정도 완충이 되지만 가능하면 현미를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55예요. 처음에는 흰쌀밥에 현미를 30% 정도 섞어서 드시다가 천천히 비율을 높여가세요. 둘째,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수박, 포도, 망고,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들이에요. 이분들이 건강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셋째, 흰빵, 떡, 과자류입니다. 이것들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더 배가 고파지는 사이클이 생겨요. 이게 과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찌개는 우리 전통 음식이라 줄이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적은 양만 드시거나 국물은 드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여보세요. 오이가 나트륨을 배출해 주더라도 나트륨 섭취 자체가 너무 많으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제 오이와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밥 드시고 바로 앉거나 누우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식후 바로 10분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어주시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게 복잡한 운동이 아니에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날씨가 안 좋으신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이내에 걷기 시작한 그룹은 식후 30분 뒤에 걷기 시작한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12% 더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 습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이 약간 진해진 상태예요. 이때 물 한 잔을 드시면 혈액이 희석되면서 혈압에도 좋고 신장이 활성화되어 나트륨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물을 드신 후 30분 뒤에 오이 사과 주스를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를 가능한 한 일찍 하시는 겁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음식은 소비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만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공복 혈당도 낮아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혈당이나 혈압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고 혈압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것을 먹고 싶어지는 것도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깊은 호흡이에요. 숨을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방법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좋아하는 분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 스트레스를 놀랍도록 줄여줄 수 있어요. 5번째,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들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이 늘어납니다. 잠을 못 잔 날 더 배가 고프고 단 것을 찾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이의 이뇨작용을 고려해서 저녁 오이 섭취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오이는 껍질째 드세요. 둘째,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세요. 셋째,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 수치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아직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께요.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건강에서는 정말 크게 납니다. 함께 알리고 함께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오이 1개씩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오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실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을 보실 때 어떤 오이를 고르셔야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오이를 고를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한 녹색의 윤기가 나는 오이가 신선합니다. 노란빛이 돌거나 흰 반점이 있는 오이는 피하세요. 색이 고르지 않거나 끝부분이 물러진 것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크기를 보세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중간 크기 정도가 가장 맛있고 씨앗 부분이 적어서 식감도 좋아요. 너무 굵고 큰 오이는 오래된 것일 수 있고 쿠쿠르비타신이 더 많아서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무게를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게 수분이 많고 신선합니다. 가벼운 느낌이 나면 이미 수분이 날아간 것일 수 있어요. 넷째, 껍질 상태를 보세요. 가시가 있는 오이는 가시가 뾰족하고 날카로울수록 신선합니다. 가시가 무너지거나 부드러워졌다면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다섯째, 끝부분을 확인하세요. 꼭지 쪽과 반대편 끝이 단단하고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끝부분이 물러지거나 주름지기 시작한 오이는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오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오이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가장 차가운 곳은 피하세요.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냉해를 입어서 얼룩이 생기거나 물러질 수 있어요. 오이를 씻은 후 보관하실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감싼 다음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5일에서 7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통으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잘라서 보관하면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영양소가 빠르게 손실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잘라서 드세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팩을 피부에 올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먹어도 피부에 좋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이에 들어있는 수분과 비타민C, 실리카가 피부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오이의 항염 성분이 이런 피부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함께 마시면 좋은 차가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에 특히 좋은 차들을 알려드릴게요. 오이와 함께 병행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첫째, 계피차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계피 한 스틱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세요. 시나몬의 향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대한당뇨병학회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하루 1기에서 6기 정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EGCG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합니다. 단, 카페인이 있으니 오후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셋째,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에는 폴리갈락투로나아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마셔온 차인데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음료입니다. 넷째, 보리차입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물 대신 보리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어요. 오이와 함께 혈압 관리에 좋은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운동이라고 해서 격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께 맞는 운동이에요.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가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게 뛰라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강도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어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신 다음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왜 혈압에 좋냐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3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셋째, 어깨 돌리기와 목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특히 혈압 환자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어깨와 목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신 후 어깨를 앞뒤로 10회씩 돌려주시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경직된 혈관이 풀리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넷째, 복식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깊은 호흡을 혈압 관리의 보조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신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최대한 부풀리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걸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하시면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이 나빠지면 다시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식습관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구가 오이입니다. 오이 하나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식습관이 더 건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다른 건강 습관도 하나씩 챙기시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불러오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오이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 하나의 선택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오이가 왜 특별한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가족들 건강도 함께 챙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알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혼자서 다 알기 어렵고 혼자서 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이는 5가지 핵심 성분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지수 15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피세틴이 뇌를 보호하고 쿠쿠르비타신이 지방간을 막고 실리카가 혈관을 강화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껍질째, 식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루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황금 궁합 음식은 사과, 식초, 요거트, 두부, 무가당 땅콩 버터입니다. 피해야 할 조합은 생당근, 알코올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이와 함께 계피차, 녹차,
둥굴레차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걷기, 발 뒤꿈치 들기, 복식 호흡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이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의 품종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오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취청 오이입니다. 껍질이 진한 녹색이고 세로 흰 줄이 있는 오이예요.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혈당 관리와 혈압 관리 목적으로 드실 때 가장 추천하는 품종이에요. 둘째, 다다기 오이입니다. 취청 오이보다 작고 짧으며 껍질이 좀 더 연한 녹색입니다. 쓴맛이 덜하고 단맛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편한 품종이에요.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쓴 오이가 싫으신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셋째, 백다다기 오이입니다. 껍질이 흰색 또는 연한 노란색을 띠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매우 많고 부드러워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다른 품종보다 칼륨 함량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어떤 품종을 고르시든 핵심은 신선도입니다. 품종보다 신선한 오이를 고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나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오이를 직접 키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텃밭 오이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농약 걱정도 없습니다. 오이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작물이에요.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사서 화분에 심으시면 여름 내내 신선한 오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이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하루에 6시간 이상 햇볕이 드는 곳에 두셔야 잘 자랍니다. 물은 매일 충분히 주시되 과습은 피해야 해요. 지지대를 세워서 덩굴이 위로 자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키운 오이를 먹는 경험은 단순히 건강식품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손을 사용하는 원예 활동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성취감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제 오이와 관련된 전통 한국 음식 레시피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혈당과 혈압 관리를 위한 오이 요리,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첫째, 오이 식초 무침입니다. 재료는 오이 1개, 식초 2스푼, 소금 1꼬집, 참기름 반 스푼, 통깨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한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서 5분 정도 절여주세요.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면 물기를 꼭 짜내고 식초, 참기름, 통깨를 넣고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이게 혈당 관리의 최고의 반찬이에요. 식전에 이걸 먼저 드시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둘째, 오이 냉국입니다. 여름에 특히 좋은 메뉴예요. 재료는 오이 1개, 물 2컵, 된장 1스푼, 식초 1스푼, 마늘 반쪽, 청양고추 반개 선택, 얼음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찬물에 된장을 풀어 된장 국물을 만드세요. 그 다음 식초를 넣어 새콤하게 맛을 내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국물에 넣고 얼음을 띄우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시면 단백질도 보충되어 더 좋아요. 셋째, 오이 사과 주스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 좋은 메뉴예요. 재료는 오이 반개, 사과 반개, 레몬 4분의 1개, 물 반컵입니다. 오이와 사과를 적당히 잘라서 블렌더에 넣고 레몬즙을 짜 넣은 다음 물을 넣고 갈아주세요.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이 주스 하나로 아침에 칼륨, 펙틴,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이 두부 샐러드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드시기 좋아요. 재료는 오이 반개, 두부 4분의 1모, 방울토마토 5알, 양파 4분의 1개, 들기름 1스푼, 소금 약간입니다.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식힌 다음 한 입 크기로 자르세요. 오이는 반달 모양으로 썰고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찬물에 담가 매운 기를 빼주세요. 모두 합쳐서 들기름,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오이 된장 무침입니다. 우리 전통 방식의 오이 요리예요. 재료는 오이 1개, 된장 1스푼, 고추장 반 스푼, 마늘 반쪽, 참기름 반 스푼, 통깨 약간입니다. 오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소금으로 살짝 절여서 물기를 빼세요.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고 오이에 양념장을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이 무침은 발효된 된장의 유산균과 오이의 식이섬유가 만나서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 요리들은 모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요리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오이 식초 무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오이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의 실제 경험을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는 당뇨약을 8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당화혈색소가 8.2로 높은 상태였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오이 무침을 드시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를 재셨더니 7.4로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하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오이 무침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요. 하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68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160, 100으로 높아서 혈압약 2가지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오이 사과 주스를 드시기 시작하신 지 한 달 후 혈압이 148, 92로 낮아졌습니다. 2달 후에는 142, 88이 됐고 3달 후에는 135, 82까지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혈압약 중 한 가지를 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73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특히 손발 저림과 부종이 심하셨어요. 오이를 껍질째 매일 드시기 시작하신 후 2주 만에 발 부종이 줄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없어졌어요. 하고 기쁘게 말씀하셨죠. 한 달 후에는 손발 저림도 많이 나아지셨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됐고 낮에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오이를 매일 꾸준히 제대로 드신 것뿐이에요.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신 것도 아니고 힘든 다이어트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오이라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 하나의 희망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은 때로 길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이겨내 왔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험한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 강인함이 우리 세대의 자랑입니다. 그 강인함으로 이제는 내 몸을 지켜봅시다. 자식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한테 활기찬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우리 세대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이 한 개로 시작해보세요. 정말로 변화가 생깁니다. 오이를 드실 때 알아두시면 더 좋은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식사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최대 5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식사 순서 요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당뇨 전문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이는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채소입니다. 식사를 시작하실 때 오이부터 드시는 게 맞아요. 오이를 먼저 드시면 오이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막을 만들어서 뒤에 먹는 탄수화물 흡수를 훨씬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밥을 먼저 먹고 오이를 나중에 먹은 경우와 오이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은 경우에 식후 2시간 혈당을 비교하면 오이를 먼저 드신 그룹이 평균 40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사하실 때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오이 같은 채소 먼저, 그 다음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당뇨 관리에서 약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혈압과 신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만 나쁜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이게 신장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나트륨 배출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죠. 오이의 칼륨이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신장이 편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도 더 잘 기능합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에서 특히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뇨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이를 드실 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은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이거나 크레아티닌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검사 수치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장이 정상이신 분들은 오이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오이의 칼륨이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혈당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계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수면이 부족한 날은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1.28배 높다고 합니다. 수면이 혈당 관리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취침 전 1시간은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를 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배부른 상태로 누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셋째, 취침 전에 미온수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더 잘 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을 좋아합니다. 오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수면이 개선되면 혈당과 혈압 관리 전체가 더 잘 됩니다. 이번에는 혈압과 관련된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재면 두 가지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 130, 85라고 하면 앞에 있는 130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이에요. 뒤에 있는 85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이완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이에요. 정상 혈압은 120, 80 미만입니다. 120에서 129를 주의 혈압이라고 하고 13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은 하루 중 변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높고 오후에는 조금 낮아지고 수면 중에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재실 때는 비슷한 시간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셔야 정확합니다. 오이의 칼륨이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하루 0mg 더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1에서 2mmHg 낮아집니다. 오이 2개를 드시면 칼륨을 880mg 정도 섭취하시는 건데 이게 꾸준히 쌓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혈당과 관련된 숫자들도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이란 아침에 식사 전 혈당을 말합니다. 정상은 100mg DL 미만이에요. 100에서 125 사이를 공복 혈당 장애, 126 이상을 당뇨로 진단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는 혈당이에요. 정상은 140mg DL 미만입니다. 140에서 199 사이를 내당능 장애, 200 이상을 당뇨로 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정상은 5.7% 미만, 5.7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이 수치들을 알고 계시면 본인의 혈당 상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 하세요. 오이를 드시면서 이 수치들이 개선되는 걸 직접 확인하시면 동기부여도 훨씬 강해집니다. 오이를 드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개인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오이의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속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대신 물을 충분히 드셔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처음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배가 약간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에 장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 증상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시면 오이 양을 줄이셨다가 조금씩 늘려가세요. 셋째,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몸이 더 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이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생강이나 계피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넷째, 쓴 오이를 드셨을 때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꼭지 부분을 넉넉하게 잘라내고 다다기 오이처럼 쓴맛이 덜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반응들은 일시적이고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심한 복통 등이 생기신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이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관리로는 첫째, 오이를 매일 껍질째 식전에 드세요. 둘째,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나중 순서를 지키세요. 셋째, 흰쌀밥은 현미를 섞어 드세요. 넷째, 당도 높은 과일보다는 사과, 배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짜게 드시는 것을 줄이세요. 음료 관리로는 계피차, 녹차, 둥글레차, 보리차를 물 대신 드세요. 알코올은 최대한 피하세요. 음료에 설탕을 넣지 마세요. 운동 관리로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하세요. 발 뒤꿈치 들기를 하루 30회씩 3세트 하세요. 복식 호흡을 하루 5분에서 10분 하세요. 수면 관리로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취침 전 핸드폰과 TV를 피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로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정기검진으로는 혈당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세요. 혈압은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재세요. 신장 기능 검사도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오이 한 개 먹기라면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의 오이 한 개가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오이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아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길까요? 주로 과체중, 운동 부족,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이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췌장이 한꺼번에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한 오이의 항염 성분들이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는 오이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 이상 하시면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 가벼운 스쿼트나 밴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다른 채소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기름에 볶거나 쪄서 드세요.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셋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금치의 엽산과 비타민 K가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 혈관 항염 작용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요.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쿼세틴이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를 날로 드시면 황화합물이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양파를 너무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은 찬물에 잠깐 담가 두시면 매운기가 빠집니다. 이 채소들을 오이와 함께 다양하게 드시면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건강한 식습관을 혼자 유지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면 서로 동기를 부여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거든요. 가족에게 오이의 중요성을 알리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자녀들이나 같이 사시는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나 요즘 오이 먹는데 혈압이 좀 낮아졌어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함께 장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 함께 마트에 가실 때 오이 코너에서 좋은 오이 고르는 법을 알려주세요. 건강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이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손주들에게 오이 식초 무침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건강한 음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음식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오이를 드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훨씬 꾸준히 하게 됩니다. 서로 오이 먹었어? 하고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당뇨와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분이 있으시면 다른 가족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생활 습관들이 지금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해보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 후 혈액검사 수치를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보일 겁니다. 오이 1개, 매일, 껍질째, 식전에. 이것만 지켜주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길에 오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이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천연 혈압, 혈당 관리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우리 전통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마늘을 넣고 요리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마늘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8에서 10mmHg은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으깨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겁니다. 마늘을 으깨면 알리신 전구체가 반응해서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10분을 두지 않고 바로 가열하면 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열로 파괴됩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을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밥 짓기 전에 으깬 마늘을 10분 둔 다음 밥에 넣으시거나 요리에 넣으실 때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도 혈압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겨울에 몸이 찬 편이신 분들은 오이와 함께 생강차를 마시시면 오이의 효능은 누리면서 몸이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혈당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마그네슘,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하루에 견과류 한 줌, 그러니까 20지에서 30지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어요. 소금이 없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혈압 환자분들에게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는 좋지 않아요. 들기름과 올리브 오일도 당뇨와 고혈압에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도 비슷한 효과를 내요. 요리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실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 보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도 꾸준히 드세요. 귀리, 보리, 콩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귀리죽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오이와 함께 균형 있게 드시면 당뇨와 고혈압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매일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압계를 집에 두고 매일 재세요. 혈압은 집에서 재는 게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재는 혈압이 실제 혈압에 더 가깝습니다. 혈압을 재실 때는 몇 가지를 지켜주세요. 재기 30분 전에는 운동, 카페인, 흡연을 피하세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쉬신 다음에 재세요. 같은 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드시기 전에 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당계도 집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 혈당을 아침마다 재시면 혈당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의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보이는 변화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기록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간단한 노트에 날짜, 혈압, 혈당을 적어두세요. 병원에 가실 때 이 기록을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한 진료를 하실 수 있어요.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서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해야 합니다. 오이를 드시면서 건강이 좋아지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오이를 매일 드셨더니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선생님도 함께 관리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의사, 환자, 그리고 좋은 음식이 함께할 때 가장 좋은 건강 관리가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오이 하나 먹기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다면 그 다음에 식후 걷기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는 달콤한 과일 대신 사과로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건강한 습관을 더해가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정말 강인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도 이겨내셨고 힘든 시간도 버텨내셨습니다. 그 강인함이 있으시니까 건강관리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이 한 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냉장고에 오이가 있다면 하나 꺼내서 드세요. 그게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오늘의 선택. 오이 한 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이를 드시면서 느끼시는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조금 가볍다는 느낌, 밥 먹고 나서 평소보다 덜 졸린 것 같다는 느낌,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예전보다 조금 덜 파인 것 같다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에 주목하세요. 이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오이를 드시면서 그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마 몸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오이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오이는 그냥 물이랑 별 다를 게 없다. 오이의 95%가 수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가 얼마나 농축된 영양소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칼륨, 비타민 K, 비타민 C, 피세틴, 쿠쿠르비타신, 실리카, 이 성분들이 5%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에는 이런 성분들이 없습니다. 오이와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음식이라 몸에 나쁘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이가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찬 성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고혈압이신 분들,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찬 성질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장이 찬 편이시거나 손발이 냉하신 분들은 생오이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식초나 생강을 곁들여서 찬 성질을 중화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오이는 다이어트 식품이지 당뇨나 고혈압 환자한테는 특별히 좋을 게 없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이가 다이어트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진짜 강점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있어요. 혈당지수 15라는 수치가 이걸 증명합니다.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고요. 다이어트 효과는 오이가 가진 수많은 효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오이도 적당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가 가장 좋은 효과를 줍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의하셔야 해요.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오이 절임이나 오이 피클도 오이와 같은 효능이 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오이 절임이나 피클은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혈압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한 절이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신선한 오이를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오이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다 보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에 회의적이 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이는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이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먹어온 음식입니다. 새로 개발된 성분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드셔오신 친숙한 채소입니다. 둘째,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셋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의 혈압 강화 효과, 식이섬유의 혈당 조절 효과, 이것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들이에요. 물론 오이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주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오이는 약의 대체제가 아니에요. 약과 함께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오이를 식탁에 올려놓아 보세요. 냉장고에 오이를 항상 준비해 두세요. 마트에 가실 때 카트에 오이를 꼭 넣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3개월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뛰어놀 수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에 마트 가실 때 오이 5개만 사오세요. 아이 손 붙잡고 산책 가는 것처럼 오이 1개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먼저 느낄 겁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면 절로 계속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오이와 함께 건강한 나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생활 습관이 유전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에 시작하셔도 70세에 시작하셔도 몸은 반응합니다.
시작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최선의 때입니다. 오늘부터 오이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몸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절별로 오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몸 상태도 다르고 오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게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봄철에는 오이의 항염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세요. 봄오이는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껍질통으로 드시거나 얇게 슬라이스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C가 추가되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봄에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황사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오이를 한 개 더 드세요. 혈관 보호 효과가 더욱 필요한 날입니다. 여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여름은 오이의 계절이죠. 오이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칼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여름에는 오이를 하루 2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냉국으로 드시면 시원하고 수분 보충도 되고 칼륨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예요. 여름철 오이 냉국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여름 음식입니다. 단,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냉장 온도 정도로 드세요. 가을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가을에는 오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크기도 굵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을 오이는 씨앗 부분이 좀 더 많은데 씨앗 부분도 버리지 마세요. 씨앗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가을에는 혈당이 계절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 내내 활동량이 줄고 추석 같은 명절에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을에는 오이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려서 혈당 관리를 강화하세요. 겨울철 오이 활용법입니다. 겨울에는 오이가 제철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맛도 여름보다 덜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겨울에 가장 높아지는 계절이에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오이를 사서 상온에 하루 정도 보관했다가 드세요. 너무 차가운 오이는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오이 냉국보다는 살짝 데친 오이 무침이나 오이 볶음으로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겨울에 오이가 비싸다고 아예 안 드시지 마세요. 혈압 관리가 제일 필요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니까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압 관리가 바로 오이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g인데 2개면 600g이에요. 이 정도면 칼륨을 880mg 정도 섭취하시는 건데 성인 하루 권장량이 500mg이니까 약 25%를 오이로 채우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면 돼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셔도 칼륨이 자동으로 배출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오이를 먹어도 되나요? 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오이를 드셔도 됩니다. 오이는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완화해주는 식품입니다. 약과 충돌하지 않아요. 다만 오이를 드시면서 혈당이 점차 안정되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가 써서 못 먹겠는데요. 오이에서 쓴맛이 나는 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쓴맛이 나는 오이는 꼭지 부분 ECM을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오이를 고를 때 너무 크거나 너무 노란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시면 쓴맛이 덜합니다. 씻을 때 소금으로 문지르고 헹구는 방법도 쓴맛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가 몸을 차게 한다던데 괜찮을까요? 오이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속이 냉한 편이신 분들, 손발이 차신 분들은
생오이보다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나 고추를 곁들이면 찬 성질을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도 이 방법을 쓰시면 위장 부담 없이 오이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오이 주스로 드셔도 되나요? 네, 오이 주스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스로 드실 때는 껍질을 반드시 넣어서 갈아 드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어느 정도 손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씹기 불편하신 분들은 주스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이 하나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유, 5가지 핵심 성분, 제대로 먹는 방법, 황금 궁합 음식, 절대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하루 실천 루틴까지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이의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째, 혈당지수 15의 오이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셋째, 피세틴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 치매를 예방합니다. 넷째, 쿠쿠르비타신은 지방간을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실리카는 혈관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먹는 방법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세요. 생당근이나 알코올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황금궁합은 사과, 식초, 요거트, 두부, 무가당 땅콩 버터입니다. 하루 루틴은 아침에 오이 사과 주스, 점심 전 식초 오이 무침, 오후 간식 오이 스틱에 땅콩 버터, 저녁에 오이 냉국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루 오이 1개에서 2개, 껍질째, 식전에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오이 하나로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이를 드시면서 경험하신 변화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이가 강력한 4번째 이유입니다. 오이 속 쿠쿠르비타신이 지방간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74%가 지방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간은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쓴맛이 나는 부분, 특히 꼭지 부분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에서 쓴맛이 난다고 무조건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지 부분 2cm 정도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오른쪽 옆구리가 무겁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이 1개가 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오이가 강력한 5번째 이유입니다. 오이의 실리카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실리카, 즉 규소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데 실리카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오이는 실리카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더욱 촉진시켜줍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탄력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의 강력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혈당지수 15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셋째, 피세틴으로 뇌를 보호합니다. 넷째, 쿠쿠르비타신으로 지방간을 막습니다. 다섯째,
실리카로 혈관 탄력을 강화합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오이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이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모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오이를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오이의 효과를 100%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핵심 영양소 절반이 버려집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껍질을 다 벗기고 드셨어요. 왜냐면 껍질이 질기고 농약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오이의 진짜 보약은 바로 이 껍질에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 그러니까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게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K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어요. 비타민 K가 왜 중요하냐면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이 한 개의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22%가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적게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정말 무서운 문제잖아요. 오이 껍질 하나가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농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식초물에 5분만 담가두세요. 물 1L에 식초 2스푼 정도 넣고 오이를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 농약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렇게 씻은 오이를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할아버지께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그동안 효과가 덜했구나 하고 깨달으셨어요.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혈압 수치가 더 빠르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이는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이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드시면 위장의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뒤에 드시는 음식의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공복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오이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오이의 찬 성질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위염이 있으시거나 속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물 한 잔 드신 후 30분 뒤에 오이를 드세요. 저녁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저녁 식사 때 드시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이를 자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실 때와 통째로 드실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건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라면 두껍게 써는 게 더 좋습니다. 두껍게 썰수록 씹는 횟수가 많아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거나 약간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오이의 꼭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이의 꼭지 부분에는 쿠쿠르비타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지방간 예방에 좋지만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쓴맛이 강하게 나는 오이는 꼭지 쪽 2cm 정도를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잘라낸 꼭지 부분으로 절단면을 문질러주면 쓴맛 성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들도 예전부터 하시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오이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 기억하셨죠? 껍질째, 식전 15분에서 30분 사이 두껍게 썰어서 꼭지는 살짝 잘라내거나 문지르기. 이것만 지키셔도 오이의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